지금 현실과 또 소설 얘기에 대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 때문에 그 서울의 봄 영화는 저는 공교롭게 어제 그 저희 가족이 함께 봤습니다. 저는 저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딸 둘이가 있는데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라서 잘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잘 보더라고요. 물론 뭐 춤도 쏘고 일단은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나오고 나서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 땡땡은 좀 나쁜 놈이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땡땡 안 해도 돼요. 예, 전두광 예, 알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순간순간마다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시죠?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태신 소장이 자기 이제 다른 또 장군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 장군이 굉장히 막 고심을 해서 출동시킬까 말까 막 고민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기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현재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런 것처럼 좀 결정적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지금 이제 좀 말씀하십니다. 용건석의 검찰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장면 4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책 읽으신 분도 있고 읽기 전에 미리 좀 맛배기로 뭐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 4개 장면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서 직접 아까 거짓된 현실을 겪고 있었던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좀 아쉬운 장면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4가지를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책 안 읽으실 것 같아요. 4개 중에 제일 약한 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긴 장편 소설을 읽으라고 하면은 요약본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 입학 시험에 이 소설 나온다 그러면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요약본 보듯이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책이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가급적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일러는 안 하고 스포일러 대신에 이제 이 책과 무관하게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오면 부산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제 출마를 안 하고 잠시 쉬겠다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딸은 아니죠. 네? 딸은 아니죠. 사상구 같은 장씨네. 아니죠 지금 줄이 달라요. 그분이 굉장히 저를 조롱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하면 20년 2월 달에 1월 말쯤에 구정이 닥쳤어요. 근데 소년원에 갇힌 애들은 집에 못 가니까 법무부 차관하고 제가 나란히 소년원에 가서 저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차관은 아버지 역할을 해서 이제 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그 직원들이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사람들 먹는 햄버거니까 그냥 그렇지만 애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용돼 있으니까 밖에서 먹던 햄버거가 그냥 꿀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의 흐뭇해하는 표정과 그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찾아왔다 바깥에서 손님이 그러니까 높은 어른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오늘 재미없을 뻔한 날 이렇게 찾아왔다 자기들을 인정했다는 것에 애들은 상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며느리여서 제사 모시러 가야 되는데 제사를 좀 늦게 뒤로 물리고 새벽에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만절로 세배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한테 세배 받을 때도 뭐 이렇게 받는다기보다 그래 뭐 다독이면서 올해 건강하거라 소망을 이루거라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듯이 하듯이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응대를 해주면서 했는데 이 언론이 갑질했다고 세배 받아 먹었다고. 네. 그 뭐가 갑질이지? 세배를 받아 먹었다고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어떤 여성 의원이 있어요. 비례 여성 의원이 있어요. 또 그분도 방송인 기자 출신이어서 네. 그 말이 그냥 굉장히 까칠하고 터무니없고 그래요. 네, 진실과 좀 그러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 햄버거 값을 가지고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가 어떤 예산 가지고 썼느냐. 법무부 예산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라고 했죠. 쓴 예산을. 근데 햄버거 값은 거기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게 안 나오니까 막 까탈을 부리고 성질을 부려. 여기 햄버거 값 없네요. 그래.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건 예산이 아니고 국가의 돈이 아니고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하느라고 십시일반 조금씩 만원, 2만원 이렇게 모아둔 돈이니까 국가 예산으로 통제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다. 국회의원이 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논리에 벽이 막히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지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날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데 애들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애한테는 뭐 그게 맞는 얘기를 해줬을 것 같고 어떤 애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아이한테 자기 자신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고 길어요. 여기서 잠깐 머물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동안 여러분을 이곳에서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 받는 입장이 아니고 보호받는 입장이다. 집에서 대체로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 이런 데 피해자, 또 부모의 이별로 인한 피해자예요.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보름이 지났을 때 편지를 받았어요. 글씨를 참 잘 써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잘 했을 아이예요. 문장력도 있어요. 저에게 이런 편지를 했어요. 자기를 극복하라. 자기를 포기하면 포로가 된다. 그 말에 제가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를 극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요즘 독감 유행하니까 그때 막 코로나 그 시초였어요. 코로나인지 모를 때 그냥 감기인 줄 알았을 때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날 제가 좀 추워 보였나 봐요. 그렇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깍듯한 그런 뭐 존경합니다 장관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감기를 잊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애니까 얘는 너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흐뭇했어요. 얘는 가능성이 있다.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법무부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국가로부터 누구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낸 세금이거나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번 세금이거나 간에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국가든 구산시가 됐든 우리 연제구가 됐든 동네구가 됐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보듬고 내가 직접 못하니까 구청을 통해서 시정을 통해서 또는 국가 단위에서 서로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서
보호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또다시 그 잘못을 깨닫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것을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법무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걸 권리 의무 법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감독하는 것이 그게 법무부인데 네가 왜 소년원 가서 갑질하고 갑자기 잘 받아먹고 하느냐라고 추궁을 당했던 일이 기억이 나서 네 소설도 그렇게